어제 저녁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한 폭우와 강풍이 롱아일랜드에서 토네이도로 이어져 트라이스테이트 곳곳 비상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뉴욕시가 임금 체불이나 악덕 세입자, 이민신분을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을 대상으로 민사와 형사 수사를 동시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메디케이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자 주요 기업 단체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비자 없이 베트남으로 향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 여성이 아시아나 항공에 1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니어들의 재산을 금괴 등으로 바꾸게 한 뒤 직접 걷어가는 사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승을 부린 가운데 수거책으로 지목된 20대 뉴저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듀란만단이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시형 식료품점 사업에 대해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유대계 등 이민자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흉물의 상징인 보도비기에 대해 시정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갱신 절차를 강화하고 벌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뉴욕 출신 60대 여성이 20년 지기 친구를 만나러 라스베가스를 찾았다가 실종된 지 약 2주 만에 공항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당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당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에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늘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한 폭우와 강풍이 롱아일랜드에서 토네이도로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나소 카운티 애틀랜틱 비치에서 토네이도가 상륙했다고 공식 확인했고 인근 비치클럽에서는 캐바나 50여 개가 부서졌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뉴욕시와 뉴저지 곳곳에서는 도로와 지하철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어제 저녁 롱아일랜드 애틀랜틱 비치에 토네이도가 상륙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레이더 자료와 영상, 현장 피해 상황을 종합한 결과 어제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바다 위 용오름이 육지로 올라오며 토네이도로 발전했다는 설명입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애틀랜틱 비치의 선앤서프 비치클럽에서는 캐바나 50여 개가 부서지거나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클럽 안에는 손님 약 200명이 있었고 강풍에 가구와 잔해가 날아다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클럽 직원 한 명이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는 거부했고 그 외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캐바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갇힌 사람이 없는지 2차례 수색했습니다. 블레이크먼 카운티장은 어제 저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운영센터를 가동했으며 이 비상사태는 오늘 오전 해제됐습니다. 인근 라코웨이 지역에도 2차례 소용돌이가 상륙했지만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토네이도의 정확한 등급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풍은 뉴욕과 뉴저지 전역에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롱아일랜드 포트 워싱턴에는 2.87인치, 뉴저지 필립스버그에는 2.92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퀸즈에서는 롱아일랜드 고속도로가 프랜시스 루이스 대로 구간에서 양방향 통제됐고 소방당국이 물에 잠긴 차량을 오가며 고립자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철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C노선 운행이 중단됐고 2노선은 지연 운행, A노선은 심각한 지연을 빚었지만 오늘 오전 정상화됐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는 침수된 차량에 갇힌 주민 69명이 구조됐고 뉴욕에서는 고립된 운전자가 구명보트로 구조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서밋에서는 번개가 주택 굴뚝을 때리며 다락에 불이 붙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델라웨어주 도보에도 토네이도가 발생해 강풍 피해가 잇따랐고 델라웨어 북부에서는 1000가구 넘게 정전됐습니다. 뉴욕시가 임금을 떼먹거나 세입자를 괴롭히고 이민 신분을 악용해 사기를 치는 악덕업주들을 뿌리 뽑기 위해 특단의 공조 체제를 가동합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과 뉴욕시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이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사안에 따라 민사 절차와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과 뉴욕시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 DCWP가 임금체불과 세입자 괴롭힘, 이민자 사기 사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MOU를 맺고 수사 정보와 데이터, 수사 전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에는 DCWP가 형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검찰에 넘겨왔다면 앞으로는 정보 공유를 강화해 사안에 따라 조사와 수사를 병행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임금을 떼먹는 고용주, 세입자를 부당하게 내쫓거나 괴롭히는 집주인, 그리고 이민 신분을 악용해 이민자를 등치는 이른바 노타리오 사기입니다. 노타리오는 이민 서류 대행을 해준다며 불법 수수료를 받거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자문을 해주는 척하거나 이민 결과를 장담한다고 속이는 업체나 개인을 뜻합니다. 조라맘다니 뉴욕시장은 임금을 훔치거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사기를 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정직하게 일하는 뉴요커들을 뉴욕시가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생활비 위기에 직격탄을 맞는 뉴요커들을 지키려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뮤얼 레빈 뉴욕시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 국장은 이번 협력으로 민사냐 형사냐를 따지지 않고 정부 전체가 함께 나서는 방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맨해튼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노동, 소비자 보호, 이민단체들과 권리 안내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이민 사기 등 노동 소비자 권리 침해는 뉴욕시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괴롭힘은 311에 전화해 테넌트 헬프라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메디케이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자 주요 기업 단체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반면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25개 주와 워싱턴 DC는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근로요건 면제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들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의료복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여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소득층 의료 안전망인 메디케이드를 둘러싸고 뉴저지주와 연방정부를 향한 법정 싸움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려는 신설 부담금에 대한 재개의 반발부터 연방정부의 수혜 자격 강화에 맞선 주정부들의 집단 소송까지 의료복지 체계의 전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미소매협회와 미 호텔 숙박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뉴저지주가 새로 도입한 메디케이드 근로자 부담금 제도의 실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도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25의 부담금을 물려 주정부 재원 1억 4만 5천 달러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의료지원 축소에 대비해 저소득층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뉴저지주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 제도가 연방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 의료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과도한 비용까지 얹은 사실상의 벌금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를 향한 주정부들의 대규모 행정소송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전국 25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내년부터 성인 수혜자에게 적용될 근로의무의 예외 기준을 연방당국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 일할 능력이 없다는 점까지 스스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면서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정작 치료가 시급한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지원 축소에 맞선 주정부의 재원 확보 시도와 엄격해진 수혜 자격 기준이 맞물리면서 기업의 경영 부담은 물론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 우려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복지 시스템의 향방을 가를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여구입니다. 비자 없이 베트남으로 향했다.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 여성이 아시아나항공에 1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행 서류 준비 책임은 승객에게 있고 과거 미국 법원도 비슷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1억 달러, 자기 자본의 14%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 외국인 여성 승객은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허프포스트 코리아는
이 승객을 데니스 마이시로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비자 미소지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고 승객은 이 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항공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소송은 이달 4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청구액 1억 달러, 한화, 약 1,4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 자본 약 7억 3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299억 원의 13.7%에 해당합니다. 자기 자본 대비 일정 규모를 넘는 소송은 공시 대상이어서 이번에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해외여행 시 입국에 필요한 비자와 서류를 갖추는 일은 통상 여행객 본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꼽힙니다. 최종 입국 허가 여부도 도착국 출입국 당국의 권한입니다. 실제로 1994년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승객들이 일본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국 거부와 추방이 일본 이민당국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비자나 서류 문제로 입국을 거부당했을 때 항공사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좌가 위험하다고 속여 시니어들의 재산을 현금과 금괴로 바꾸게 한 뒤 직접 걷어가는 사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9명이 약 756만 달러를 잃었고 돈 수거책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은 석방 다음 날 캐나다로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사기 일당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접근해 은행 계좌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했거나 도용됐다고 속였습니다. 이어 수사기관 관계자로 가장해 자산을 현금이나 금괴, 기프트카드로 바꾸게 한 뒤 수거책을 보내 받아갔습니다. 연방검찰은 인도 국적의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거주해온 21세 제2 수닐 바르티 고스와미가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스와미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적어도 9차례 현금과 금괴를 직접 수거하거나 수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59세부터 87세까지 모두 9명, 피해액은 약 755만 9천 달러에 달합니다. 수사당국은 고스와미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은행 계좌에 현금 9만 달러 넘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거책 역할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스와미는 지난 17일 법원에 출석한 뒤 조건부로 석방됐지만 다음 날 피스브리지를 건너 캐나다로 달아났습니다. 고스와미는 18일 밤 카타르 도하행 항공편에 예약돼 있었지만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캐나다 이민당국에 구금됐고 어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임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현금이나 금괴를 넘기라고 요구하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시형 식료품점 사업이 결국 법정으로 갑니다.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유대계 등 이민자 소상공인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가 뉴욕시를 상대로 이번 주 안에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동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매장이 동네 소형 식료품점, 이른바 보데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주장입니다. 뉴욕시 이민자 소상공인 연합체 다문화 비즈니스 코알리션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대표 정책인 시형 식료품점 사업이 첫 매장 문을 열기도 전에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발단은 지난달 말 맘다니 시장이 5개 자치구에 한 곳씩 들어설 시형 식료품점의 세부 계획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총 사업비 7천만 달러를 들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EDC가 사업을 총괄하고 실제 매장 운영은 민간업체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선유가 농산물, 유제품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보다 30% 싸게 팔아 시 측은 한 가구가 한 달에 90달러, 연간 1,000달러 가까이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즉석식품과 술, 담배, 복권은 팔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문제는 매장이 시유지에 무상으로 들어서 임대료와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0여 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이 단체는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박한 마진으로 버텨온 동네 소형 식료품점 격인 보데가들이 애초에 이런 매장과는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첫 매장이 들어설 맨해튼 이스트할렘, 라 마르케타 부지 몇 블록 안에만 보데가 5곳이 몰려있어 폐업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단체 측은 수개월째 시청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며 최근 협상 시한을 못 박은 서한을 뉴욕시에 보냈습니다. 단체는 소송 비용과 여론전에 쓸 $100만 모금에도 나서는 등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별도로 나소 카운티장이 주 헌법의 징역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한 위헌 소송도 준비 중이어서 시형 식료품점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여러 갈래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어디까지 민간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지 이번 소송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건물 외벽 공사 등을 위해 설치된 뒤 수년씩 도로와 보도를 점령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온 보도 안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취임 이후 보도 안전시설 수가 이미 약 10% 줄었다며 앞으로는 허가 갱신 주기를 기존 1년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장기간 철거하지 않는 건물주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서 사이드워크 쉐드는 건물 외벽에서 떨어질 수 있는 파편이나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 주변 보도 위에 설치하는 임시 보호 구조물을 말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기존의 사이드워크 쉐드는 대부분 어둡고 폐쇄적인 철제 구조여서 보도로 들어오는 햇빛과 시야를 가리고 보행 공간을 좁고 어둡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보수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사례가 적지 않아 뉴욕 시민들의 대표적인 생활 불편상으로 꼽혀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빌딩국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이드워크 쉐드의 철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개방적인 구조를 사용토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이미 사이드워크 쉐드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기준 뉴욕시 전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된 사이드워크 쉐드는 모두 7,427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00개 이상 감소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지난 1월 취임했을 당시와 비교해도 약 10% 줄어든 수치입니다. 뉴욕시는 앞으로도 보도를 어둡고 답답하게 만드는 쉐드를 철거하기 위한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허가 갱신 절차 강화에 나섭니다. 기존에는 사이드워크 쉐드 허가가 매년 갱신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90일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갱신 신청 때마다 왜 여전히 보행자 보호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건물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지, 또 이전 갱신 이후 공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제재도 강화됩니다. 사이드워크 쉐드가 설치된 뒤 180일이 지나면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외벽 보수를 끝내지 못하는 건물주에게 시설 규모와 설치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실제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벌금 부과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벌금 부과는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존 표준형보다 햇빛과 시야 확보가 더 잘 되고 보행 공간도 넓어지는 6가지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은 9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대학, 병원 등 이른바 캠퍼스형 부지에 대한 규정도 바뀝니다. 시 당국은 실제 위험과 무관하게 과다 설치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건물에서 최대 40피트까지만 사이드워크 쉐드 설치 범위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정부는 이를 통해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보호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안전장치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루클린 출신 60대 여성이 20년 지기 친구를 만나러 라스베이거스를 찾았다. 실종된 지 약 2주 만에 공항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공항 근처에서 발견된 경위와 실종 이후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수상한 문자와 전화가 전달된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63세 알리사 구스는 손주 5명을 둔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할머니입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오랜 친구의 집에 머물며 여행하던 중 지난 8일 인근 CBS에 가겠다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BS까지 이동한 사실은 파악됐지만 이후 행적이 끊겼습니다. 구스의 가족들은 이틀 뒤인 지난 1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평소 활동적이고 건강했던 구스가 주변에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지는 일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색이 장기화되자 뉴저지에 사는 딸 크리스틴 등 가족들은 라스베이거스로 향해 지역 병원과 교도소, 영안실까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스의 오랜 친구 로저 존은 경찰로부터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으며 직접 실종 전단을 만들어 주변에 배포하는 등 수색을 도왔습니다. 이러던 중 구스의 휴대전화에서 가족들에게 수상한 메시지가 보내지면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가족들은 구스의 전화번호로부터 현금과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유비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가족들은 구스가 평소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수상하게 여겼고 일부 메시지에는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인물의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의문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을 알리사라고 소개하며 돈을 보낼 것인지 물었다고 전했으며 그 목소리는 알리사 구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은 실종 약 2주 만에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 20일 라스베가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 제1터미널 인근에서 구스는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이날 새벽 1시 45분쯤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실종 당일인 8일 오후 공항 인근에서 구스로 추정되는 여성이 포착된 감시카메라 영상도 확보됐습니다. 경찰은 구스가 CBS에서 공항으로 이동한 경위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으며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스의 사망 소식에 가족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라며 깊은 충격을 나타냈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노동절인 다음 달 7일까지 음주 약물 운전과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 경찰과 카운티 셰리프국, 지역 경찰은 순찰 인력을 늘리고 음주 운전 검문소를 운영합니다. 과속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 차량처럼 보이지만 비상등을 켜면 경찰 차량임을 알 수 있는 비표시 교통 단속 차량도 투입됩니다. 지난해 같은 단속 기간에는 교통법규 위반 티켓 13만 1,245건이 발부됐습니다. 과속 티켓은 24,905건이었고 음주 약물 운전 혐의로 4,125명이 체포됐습니다. 알래스카 서부의 외딴 미군 레이더 기지로 향하던 전세기가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사고기는 앵커리지에서 출발한 쌍발 세스나 441 기종으로 20일 케이프 뉴앤엠 장거리 레이더 기지 공항에 접근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탑승자는 조종사 2명과 승객 6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미 육군 공병단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는 육군 공병단이 전세냈고 앵커리지에 시큐리티 에이비에이션이 운항했습니다. 미군은 탑승자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차량국 전산 오류로 유권자 명부에 잘못 올라간 약 5,100명의 등록을 삭제했습니다. 오류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한 비시민권자가 시민권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는데도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주정부 조사 결과 오류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 가운데 약 340명이 실제로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의 투표가 특정 선거 결과를 바꿨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자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1,450명은 각 카운티 심사로 넘겨졌으며 자격 확인이 끝날 때까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는 오류 원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자의 가족사나 귀하 기록 등을 찾는 창구가 연방이민서비스국에서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단계적으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연방이민서비스국 개보 프로그램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이관된 귀하 증명서와 외국인 등록, 비자 파일 등은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신청자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정된 역사적 이민 기록이 모두 이관되면 연방이민서비스국 개보 프로그램도 결국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록주의 절차만 바꾸는 것으로 이민 심사나 개인의 체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견 수렴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시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당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당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순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입니다. 이상으로 8월 21일 금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해지는 시간이 부쩍 빨라지면서 저녁도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여름의 끝자락, 여유롭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시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당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당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